안녕하세요. 스포츠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K리그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 예상, 그리고 최종 코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내외 전경기 유료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은 조건 없이 스알람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정보 공유 소통방을 찾으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7월 25일 19시에 시작하는 울산현대 대 수원FC 경기입니다. 먼저 울산현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승점 37점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압도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이전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조별리그 전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가용 전력을 100% 활용해 승기를 잡겠다는 심산입니다. 울산 상반기 상승세는 탄탄한 수비에서 나옵니다. 리그 19경기에서 고작 17실점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비진 뎁스가 탄탄해 누가 출전해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김기희가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하지만 소집 해제한 임종은이 대신 출전에 비슷한 수비력을 뽐냅니다. 이전 대구 전이 코로나19 이슈로 연기되며 일정 부분 휴식까지 취했습니다. 1실점 내로 상대 공세를 막아낼 전망입니다. 다만 스코어 차를 넉넉히 벌리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결장 자원이 다소 존재합니다. 이동준과 이동경이 올림픽 대표팀 차출로 한동안 출전하지 못합니다. 두 선수 모두 2선과 측면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빠른 전환으로 1선에 힘을 싣는 데 도움을 주는 선수들인데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흰터제어와 김지현이 버티고 있는 최전방 무게감도 낮습니다. 오세훈이 돌아와 빠르게 함을 맞추고 있지만 의존도가 심합니다. 핸디캡 극복에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수원FC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수원 더비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리드를 잡고도 득점을 올리지 못해 조급함이 컸는데 수저고세를 10분 활용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시즌을 치르면서 경기력이 급격하게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일방적으로 무너질 경기는 아니며 우선 외국인 선수 보강이 잘 됐습니다. 공격진에선 태국 리그 저망 출신 헤르델리를 주목할 만합니다. 이전 경기에서 후반 일부 시간을 뛰는데 그쳤으나 번뜩이는 움직임을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역전골의 기점 또한 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자원인 라스와 무릴로의 활약이 여전한 가운데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무득점에 그칠 경기는 아닙니다. 수비에선 잭슨이 구세주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서 공을 들여 영입했습니다. 장신인데다 왼발잡이라 수비진 왼쪽 라인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빠른 것은 아니지만 영리한 수비로 상대 침투를 끊어내는데 능합니다. 물론 울산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1에서 2실점은 불가피하겠으나 그가 수비 조직력을 다진다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홈 이점과 스코어드 우세를 갖춘 울산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물론 대표팀 차출로 인한 공백이 상당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선결돼 있고 전 포지션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전력 누수를 최소화합니다. 여름 이적 시장서 유수의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하며 쾌조의 후반기 출발을 알린 수원이 아무리 난전을 꾀하더라도 승패를 뒤집기엔 힘이 붙입니다. 울산 승 핸디-1.0 무승부 2.5점 기준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20시에 시작하는 강원FC 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먼저 강원FC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광주에 1대3으로 대패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성남전 승리에 이어 연승 행진에 실패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이전 경기에선 페널티킥 실축과 상대 골키퍼 선방쇼 등 운이 다소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경기력은 상당히 올라온 상태라 선전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우선 부상자들이 대거 돌아와 퍼포먼스를 높이며 공격에선 조재환이 힘을 보탭니다. 측면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은 리그 수위급입니다. 결정력 또한 갖추고 있어 각도가 열리면 상당히 과감한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조준합니다. 최전방 공격수 고무열 또한 다른 동료들과 합을 맞추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 멀티 득점까지 노려볼 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비 불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전 라운드서 윤석영, 김영빈 신세계로 이어지는 주전 3백을 활용했으나 조직력이 다소 무너졌습니다. 커버 플레이가 기민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3선의 압박 또한 물렀습니다. 임채민이 꾸준하게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만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닙니다. 1실점 정도는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시즌 끝 초반 6경기 무패로 꾸준한 흐름을 탔고 9에서 11라운드 3연승으로 상위권 도약의 발판까지 놨지만 이후 8경기에서 사무사패에 그쳤습니다. 전역자를 제외하곤 이적 시장서 빅사이닝이 없었습니다. 또한 휴식기가 상당히 길었고 수년 경기조차 치르지 않아 약 2달을 쉬었습니다. 실전 감각서도 잡음을 일으킬 것이 유력합니다. 부진을 타파할 재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탄탄했던 후방이 무너지는 빈도가 잦습니다. 리그 1에서 10라운드를 치르면서 고작 7골밖에 내주지 않았으나 이후 9경기에서 14골을 허용했습니다. 센터백 조합이 1대1 매치업에서 열세를 보이고 풀백들과 삼선 자원들이 적극적인 수비 가담에 나서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력 자원인 권한진까지 부상으로 결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멀티 실점까지 내줄 위기이며 공격에선 주민규의 의존도가 심합니다. 현재까지 리그 21골을 적중했는데 주민규가 중절반인 10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가 상대 수비에 묶일 경우 마땅히 활용할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의 개인 기량에 따른 1득점 생산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홈이점을 갖춘 강원이 중위권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전 경기 대패가 신경 쓰이겠으나 호흡에선 수비가 안정감을 찾고 공격 또한 결정력만 높이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전 부진이 깊은 제주가 안전을 꾀하려 하지만 실전 감각 부재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강원승 핸디 플러스 1.0 강원승 2.5점 기준 오버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19시에 시작하는 충남 아산 대 경남FC 경기입니다. 먼저 충남 아산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전남을 3대0으로 완파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코로나19 이슈 이후 급격한 부진의 골머리를 앓았는데 서서히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상승세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선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선 수비력이 살아났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이전 리그 3경기에서 전부 무실점을 따냈습니다. 박세진이나 이상민 등 미드필더를 3백한 축으로 기용하는 변칙 전술이 나름 효과를 냅니다. 후방에서 빌드업 정확도를 높여 위험 지역서 패스가 끊이지 않을 뿐더러 발빠른 커버 플레이에도 강점이 확실합니다. 대량 실점 위험은 넘겼다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공격 기복은 여전한데 물론 이전 경기에서 다득점을 따냈다는 점은 보우적입니다. 그러나 일선 자원인 알렉산드로와 김찬, 마테우스의 무게감이 아쉽습니다. 김인균의 교체 카드 활용도 잘 먹혀들지 않는 시점에서 다득점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겠습니다. 경남FC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부천전서 2대0 승리를 따내며 리그 5경기 무승부진을 끊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팽팽했지만 집중력을 높여 연속 득점을 따낸 것이 주요했습니다. 근소 전력 우세를 점한 상황서 원정 분리를 뚫고 저항은 가능합니다. 승점 확보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에이스 백성동이 공격전 지역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올 시즌 그의 히트맵을 보면 측면과 중앙 라인을 가리지 않고 허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발을 활용해 탈압박에 성공하고 양질의 패스를 전개하며 동료들에게 다수의 찬스를 제공합니다. 윌리안 또한 이전 일정서 가공할 만한 결정력을 자랑하기에 쉽게 득점 성과를 냅니다. 무득점에 그칠 경기는 아니라 생각되며 다만 수비 불안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전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에 성공했지만 부천 주전 공격수들이 라인업서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앞선 리그 5경기 우승 기간에 도합 8실점을 내준 바 있습니다. 포백 라인의 경쟁력 저하와 앞선의 압박 부재가 겹쳐져 위기를 반복합니다. 클린시트 달성은 다소 난도가 높은 과제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이전 목표 행진을 이어가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만든 아산이 신중한 경기 운영으로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변칙 수비 전술로 재미를 보고 있고 조직력 또한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격진 파괴력이 낮다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전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경남이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괴롭혀 안전을 꾀합니다. 팽팽한 접전 끝 승부에 추가 쉽게 기울 경기가 아닙니다. 무승부 플러스 1.0 아산스 2.5점 기준 언더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20시에 시작하는 부천FC 대 전남드래곤즈 경기입니다. 먼저 부천FC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경남전서 0대2 완패를 당했습니다. 점유율 56대 44, 슈팅수 20대 16으로 경기 내용 자체는 근소하게 앞섰으나 공수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시즌 중반 엄청난 스퍼트로 꼴찌 탈출을 눈앞에 뒀으나 앞선 5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어린 발걸음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는 전남을 상대로 선전할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안정을 찾은 듯 했던 수비가 다시 흔들립니다. 장현수와 박태홍이 부상을 털고 돌아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닙니다. 후방 라인 형성에 많은 공을 들이지만 상대 공격수 침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선수들의 소극적인 방어로 위험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상황서 멀티 실점 허용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박창준과 크리슬란이 징계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올 시즌 리그 12득점 중 두 선수가 도합 7득점을 뽑아낼 만큼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개인 기량이 뛰어나고 서로의 시너지도 좋습니다. 1득점 생산은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전남 드래곤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아산 전서 0대3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허나 공수 결정력 부재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오히려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서 반등을 노립니다. 상대에 비해
흐름이 좋습니다. 선두 추격이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도 갖고 있기에 승리 확률이 높습니다. 박기성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이적 실량서 유니폼을 갈아입은 김병호가 출전을 거듭하며 빠르게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강한 체격에서 나오는 힘과 스피드는 리그 내 수위급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최전방 공격수 발로텔리 결정력만 살아나면 확실한 공격 패턴을 갖추게 됩니다. 1에서 2득점 생산은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또한 올 시즌 원정 성적이 호흡 성적보다 좋습니다. 특히 홈 경기당 평균 1.0실점을 내준 반면 원정에선 그 수치가 0.4점까지 내려갑니다. 조직적인 수비를 앞세워 상대 공세를 막아냅니다. 주력 자원인 경미한 부상으로 이전 경기를 결정한 올렉 또한 팀 훈련에 합류하며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화의 1실점 허용에 그칠 전망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전력 우세를 갖춘 전남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전 주춤하지만 확실히 좋은 공수 성과를 내고 있고 1위 추격이라는 동기부여마저 높습니다. 다시 부진에 빠진 부천이 일격을 가긴 힘듭니다. 물론 주력 자원들이 징계를 끝내고 돌아오지만 여전히 스코어는 힘이 떨어집니다. 팽팽한 접전 끝 스코어 차를 줄이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전남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2.5점 기준 언더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4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역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